예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남편에 대한 예의가 어떤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자면은, 이게 거짓말과, 그러니까 솔직함과 거짓말의 이제 이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자, 솔직하다라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덕목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? 일단 사람이 솔직해야 믿을만하다.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이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.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이게 솔직한 게 가장 최선의 전략이다. 즉, being honest is the best policy라고 이제 이게 뭐 자기에게 내알리면서 산 적이 길어요.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솔직한 게 최선의 방책이다. 뭐 이제 이랬었는데 제가 너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고지식한 거예요. 고지식해서 이게 누군가를 지켜줘야 되는 자리에서도 그게 슬쩍 이렇게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 그 일을 지키지 못하고 누가 물으면 있는 대로 그거를 오픈을 한다든가 해서 그 사람을 아주 난처하게 때로는 망신을 주는 사태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짜증이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콧구멍이 2개여서 숨 쉬고 살지 하나였으면 벌써 막혀 죽을 인간이다. 이렇게 이제 화를 낸 적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아니 솔직하다라는 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넘어서느냐. 상대가 그렇게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지. 뭐 이제 이러면서 좀 억울해 하기도 했었거든요.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이제 살다 보니까 아, 이게 솔직함도 이게 조금 유연해야지 너무 고지식하게 솔직한 것도 이 경직된 거구나.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, 솔직하면 좋다. 그렇지만 이 초딩 수준에서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이 고지식함이 강조되지만 중고등학교 정도가 되면은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말 안 할 수 있는 묵비권도 행사할 줄 알아야 된다. 이 법으로도 보호해주는 권리예요. 그 자기에게 불리한데도 상대가 묻는다고 덮을덮을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지요. 어리석다는 얘기예요. 자, 그다음에 이 중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서 대학생 수준, 즉 성인이 되었을 때에는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또는 상대방을 위해서 이 선의의 거짓말도 슬쩍슬쩍 하면서 상대를 살려줘야 되는데 그런 기질을 발휘 못하는 것도 이 미숙합이 아니냐.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. 그래서 너무 경직되게 솔직을 강조하지 말아라.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. 자, 그런데 이제 서양 사회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거는 아니요, 긴 거는 기다.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찬양받아요. 그래서 서양 사회에서는 이 절대적 윤리라는 걸 이제 강조하지요. 어떤 경우에도 아닌 건 아니고 긴 거는 기다. 자, 그렇지만 이 동양 사회에서는 그렇게 경직된 그 솔직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지요. 이제 이 동양 사회에서는 이 상황윤리라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옳기도 하고 또 어떤 조건에 따라서는 저게 옳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요. 그러니까 그때그때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확확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자, 그런데 이제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 뭔가 상황윤리를 이렇게 잘 따라갈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.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충돌되는 게 뭐냐 하면은 자, 언제 어디서고 솔직함을 지키느냐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두리 있게 하느냐 이것 간의 충돌이
빚어지기도 해요. 자, 충돌이 빚어지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상 세계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정말 절대적인 솔직함을 강조한다지만 우리가 실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이게 절대적인 거에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제가 이제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어느 부인이 제 이제 아들을 너무 공들여서 키우다가 이 아들이 그게 이제 버거우니까 이 엄마 기대대로 이게 자라질 못하게 됐어요. 그러니까 이 부인이 뭐 자기는 상담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동안 뭔가 이렇게 뭐 영적 수련이니 성장의 발판을 삼는다고 하면서 기도 모임이라든가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이 돌면서 이 선행 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이랬던 부인인데 아들이 이제 속을 썩이니까 부득이 이제 저한테 온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아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대하라는 것을 조금 일러주려면은 이 부인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. 자, 왜 그러냐 하면은 그냥 이 부인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그냥 일러줬을 때에는 이 부인이 제가 일러준 거를 적절하게 수행을 못할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 부인의 장단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이제 이 부인이 어떤 면에서 제가 지시하는 거를 따르지 못하겠는지 잘 따르겠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정교하게 계산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연유에서 이 부인이 왜 이렇게 아들에게 집착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살폈더니 이 부인은 자기 이제 성장 과정 때의 이야기를 주로 해요. 그런데 제가 그 성장 과정 때 이 부인이 겪었던 뭐 결핍이나 아쉬움 이런 거를 듣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그거보다 더 중시되는 것은 그런 바탕을 이룬 그것보다도 현재 이 부인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떻길래 거기를 건너뛰고 아들에게 이렇게 엎어지듯 살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살폈지요. 그런데 이 부인은 이상하게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요. 그리고 저는 자꾸 남편하고 관계가 어떠시다고요? 남편하고 어떤 게 잘 안 맞는다고요? 하고 물어도 슬쩍슬쩍 자꾸 어린 시절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. 이제 그런 심정을 제가 알기는 알아요. 어린 시절에는 내 탓이 아무것도 없거든요. 그런데 이제 현재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이게 살아있는 관계니까 지나간 관계가 아니고 살아있는 관계인데 여기에는 다분히 내 몫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내 몫을 지적받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불편해하는 경향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인도 역시 이제 남편과의 이야기는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또 제가 물러설 리 없고 그래서 자 당신이 자라면서 이런 겪었던 아쉬움은 그건 그거대로 받아들이는데 자 남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하고 꽉 붙들은 거예요.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부인이 남편하고 약간 소원한 것 같길래 자 남편이 외도를 했느냐 아니래요. 자 그러면 이 부인에게 정말 용서받기 어려울 정도의 뭐 언행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래요. 자 그러면 이 남편이 정말 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뭔가 뭐 중독이나 비행 이런 거를 해서 이 부인이 도저히 봐줄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했느냐 그것도 아니래요.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네 번째 거는 더 이상 묻지도 않고 아 그러면 남편하고 이 부부관계가 잘 안 되는군요 하고 그쪽으로 확 짚었어요. 그러니까 이 부인이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이렇게 자꾸 빼요.
그런데 이제 당황하는 그 자체가 제가 이 남편하고 뭐가 안 되는구나 싶어서 이제 남편하고 이게 그게 왜 안 되는지를 묻는데 이 부인이 하여튼 그 면에 대해서는 죽어라 하고 입을 다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자 남편하고 부부관계가 잘 안 되니까 즉 이제 이게 잘 안 되니까 뭔가 이렇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,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이 남편에게서 해소가 안 되니까 아들에게 너무 쏠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. 그러면서 남편하고 왜 같은 방을 안 쓰느냐, 응? 이유가 뭐냐 하고 제가 이제 묻기 시작하는데 이 부인이 좀처럼 얘기를 안 해요. 그래서 이제 아까 쓰던 방식처럼 자 당신이 뭐 불감증이냐 아니래요. 또 남편에게 뭔가 다른 사연이 있느냐 아니래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조금 아닐 것 같은 거를 자꾸 제시를 하면서 이거를 탁 이제 배제시켜 가다가 이제 막판에는 남편이 좀 그쪽에 취약하군요. 즉 이제 어떤 조루증이 있습니까? 하고 물었더니 이 부인이 이번에도 또 당황을 하면서 말을 안 해요. 아니라고 그 한마디만 하고 얘기를 안 해요. 그래서 제가 자 아니면은 당신이 남편하고 소원해진 이유가 뭐냐? 응? 그걸 제시해라.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부인이 뭐 이제 다른 거는 제시를 못하고 어쨌든 그건 아니라고 그래요. 그런데 이미 사실은 이제 뻔한데도 이 부인이 아니라 그래요. 그래서 이렇게 부인이 이제 잡아뛰는데 아마 혹시 이럴 수도 있어요. 내가 그렇게 성을 좋아하거나 밝히는 여자가 아니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도 일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감을 잡은 거는 남편이 이제 이런 뭐 조루가 있다든가 하여튼 그쪽에 좀 취약한데 남자들에게는 이 성적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. 근데 이 부인이 그거를 아는지라 남편에게 혹시 그렇게 조금 뭔가 남편의 이 가치를 떨어뜨리는 남편을 조금 낮추게 하는 그거라고 여겼는지 그꼭 남편이 그렇지는 않더라고 그렇게 뭔가 거짓말 뭐 하여튼 약간 그런 식으로 이 부인이 그걸 저를 차단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볼 입이 다 드러날 거 드러났는데 왜 이렇게까지 고집을 피우는가 하면서 약간 깝깝한 마음이 들다가도 다른 한편으로 이것이 남편이 자기에게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이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남편 단 하나 이제 성적인 그 취약성 그거 하나를 지닌 남편인데 그런 남편의 얼굴에 이게 정말 먹물을 끼얹지 않기 위해서 이 부인이 남편의 그런 취약점인 것을 이렇게 차단해 주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. 그래서 제가 그 부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게 이 남편하고 원활하지 않아서 아들에게 너무 몰두해서 아들을 곤란하게 한 오류를 범하긴 했어도 이 남편과의 어떤 관계에서 남편의 흠이 될 수 있는 것을 긋고 말려주는 이 부인이 상당히 의리 있는 여성으로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배우자라는 거는 뭐 하여튼 잘났던 못났던 자기가 선택하고 품었던 사람 아니에요. 근데 이런 이제 배우자에게 결정적인 흠이 있더라도 그거를 막아주는
이런 여성이 굉장히 돋보이고 그 여성이 이렇게 좀 뭔가 품이 있어 보이기까지 하더라는 얘기예요. 근데 우리 이 주변을 돌아보세요. 그렇게 자기에게 많은 걸 제공했어도 그 한두 가지가 마땅치 않다고 막 그러한 남편을 헐뜯고 정말 뒷담화를 많이 하고 우리가 이러고도 살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. 하여튼 이 부인이 저에게 뻔한 거지만 자기 입으로 우리 남편이 그런 면이 취약해요 하고 말하지 않고 그거 아니라고 해주는 그 부인, 뭔가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남편의 어떤 흉이 될 수 있는 거를, 그런 거를 에워싸주는 그 부인, 괜찮은 부인이라고 여기는 이런 생각도 우리가 좀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. 예.